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439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대정부 질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지난 2년 9개월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내놓은 선출직 정치 입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지금의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에 필요해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병력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드리지 못한 채 큰 불평과 혼란을 얹어드린 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대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만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구성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합니까? 이분들이 내란의 의향이 있습니까? 내란의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 민주당에게 고백합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김영만요, 조용히 하세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 우리 공직자들, 100만의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우리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재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김동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좀. 내 이야기 있어요. 자,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총리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계세요. 제가 그만큼 전영기 의원님, 제가 그만큼 사과했어요. 조금 계세요. 총리님, 그때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우리 총리님이 하신 것은 이게 당정협의회죠? 당정간담회죠? 당정협의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하자. 그 전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정상화 방안은 우리 여당에게 맡기고 내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정을 제대로 안정화시켜달라. 거기에 잘 협력해라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예, 총님하고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당에서도 바로 해명을 했고 저희 정부로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총리님, 그런 일은 결코 예. 없습니다. 저도 총님 생각하고 같고요. 총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답답한 면이 있으실 건데 지금 그때 못하신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내각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 간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가가 이제까지의 발전된 상황을 지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가면서 정부하고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협의 제도라 할까요? 협의체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그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그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또 이런 그 한계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있죠. 연말 소비 특수는 사라지고 있죠. 민간 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비상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를 해가지고 금융과 외환 시장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 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지금 F4 회의라는 한국은행, 우리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이렇게 모여서 매일 지금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재무장관, 대사,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에 대한 IR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도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우리 총리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차근차근 실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12월 9일 날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전 정부에 이러한 성격의 협의체를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네, 그런 안을 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정부로서도 모든 부처와 분야에서 그러한
점검 협의체가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의 그 여소야대 정국과 여론 지역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협력 없이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여야 정치권에 협력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저는 큰 신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정당을 가리지 말고 도울 수 있을 것을 최대한 돕고 독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12월 8일 날 총리님께서 공동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서 국정의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국정 공백은 곧 민생의 공백이며 민생 공백은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생 안정과 함께 외교,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일,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정치권 내부 문제를 넘어서 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 독재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네?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예산 처리, 특갈비 전액 삭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 되겠냐고. 이거 국가하고 이거 관계 있어요.